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자, 교재는 기본서 30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기본서 302페이지에 자, 소득세 총설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303페이지 01번 소득세 총설인데 종합문제 속에서 뭐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또 등등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총설 우리 한번 보시면 소득세 개요입니다. 보시면 먼저요. 소득세 개요를 보시면 여러분 이런 건 뭐 읽어보는 거죠. 소득세는 여러분 보시면 개인이요. 우리 같은 개인이 과세 기간 동안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과세할 것이냐. 과세 기간이 있죠.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그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고요. 특징 이런 거 기초과정에서 계속 설명을 드려서 빠르게 한번 그냥 봅니다. 개인주의 과세죠, 소득세는. 그래서 부부도 따로따로 소득세는 개인주의, 개인 단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부소득, 세대소득을 원칙적으로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 소득세법에 8가지 소득이 구분해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04페이지 거기 보시면 펴놓으시고 보시면 우리 열거된 소득들이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들이 있는데 그 소득의 종류 8가지가 있는데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린 거 이런 거죠. 우리 종합소득이 있고요. 종합소득에 6가지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8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종합소득이 6가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 또 그 다음에 배당소득, 또 그 다음에 사업소득, 또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험은 종합소득 중에서 우리 시험은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업소득이 많은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우리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이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으로 팔죠.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건설업을 통한 소득이에요. 이렇게 해서 3가지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매매업과 건설업은 뭐 시험에 요거는 자세한 내용이 출제 거의 되지 않는 거고 부동산 임대업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이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임대업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또 그 다음에 또 비과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지, 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과 관련한 얘기, 전세주택, 또 그 다음에 분리과세요. 우리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자 분리과세 하거든요. 소득세 세율 14%로 해서 그 분리과세에 관한 얘기.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어 왔고, 또 새로 또 분리과세에 관한 것이 또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이게 최근에 또 작년에 개정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임대업을 봅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하고,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우리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을 보면 둘 다 똑같이 개인이 부동산을 팔아요. 발생한 소득인데 다만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 그 다음에 매매업은 사업소득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거된 소득 소개해드렸고 304페이지 양가로서 한번 신고납세요. 자, 소득세는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는 그런 세금이죠. 읽어보시면 되고, 소득세 과세 방식 우리 종합과세 방식, 분리과세 방식, 분류과세 방식 3가지인데 이것도 기초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종합과세라는 걸 보면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단위로 해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발생해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사업소득 발생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이게 종합과세 방식이고,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 방식 보시니까 종합과세에 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여러분이 은행에 예금을 해놨어요. 일정 금액 이하에 뭐 예를 들어서 몇십만 원 뭐 이런 거 이자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은행에서 여러분한테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세금을 떼고 주죠. 자, 그럴 때 이런
일정 금액 이하 금융소득 세금을 애초에 떼고 여러분한테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 여러분이 받은 그 이자 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과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이요. 제가 기초과정에서 이런 얘기 드렸어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소위 말해서 그 노가다 건설 현장에서 일해서 이거 한 달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하루 갔다 와서 안 되겠다 보름만 하자 그랬는데 이틀째 가니까 보름은 너무 무리고 일주일만 하자 그랬는데 제가 5일만 하고 그만둔 얘기 해드렸잖아요.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요,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일당을 주면 제가 받은 그 일당을 지급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 애초에 세금을 떼고 줘요. 그러면 제가 받은 일용직 근로자의 그 근로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하지 않고 종결하는 과세 방식 이런 걸 말합니다. 또 여기 밑줄에 쓰죠.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2008년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했었는데 이제 2009년도 발생한 귀속소득부터는 14% 세율로 해서 분리과세합니다. 그러면 14% 세율로 해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해서 세무서에 내잖아요. 그러면 그 2천만 원 이하의 저의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저의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하지 않고 종결하는 과세 방식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분리과세 방식, 자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 그 두 번째 줄 그 과세기간별로 이런 것들은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세를 원천징수함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과세 방식. 그래서 종합과세 되는 종합소득 중에서 이런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또 주택임대소득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분리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양가로 3번 분류과세 방식이 29회 시험 때도 나왔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밑줄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 발생의 원천이나 유형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또 밑줄이에요. 어떤 게 분류과세 방식 채택하고 있냐? 현행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이라는 거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데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잖아요. 양도소득만. 자, 이런 과세 방식을 말한다. 포함하여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틀려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은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합니다. 305페이지 과세기간 이런 거 읽어보시는 거고요.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해서 과세하고 양가로 2번 예외가 나오는데 소득세 과세기간은 납세무자가 나는 소득세 과세기간을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할 거다. 이렇게 임의로 정할 수 없어요. 근데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거기 양가로 2번 과세기간은 예외 보니까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고 적용되지 않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서 고자가 사망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 동그라미 2번 고자가 주소 고소를 9기로 이전해서 비고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이요. 전날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입니다.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인데 그 개인을 고자, 비고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1번 고자와 비고자. 고자와 비고자의 구별은 주소나 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국적과는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고요. 자, 거주자 봅니다. 양가로 1번 의, 동그라미 1번 의에서 고자란 국내 주소,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다 고자입니다. 또는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득 개인을 우리가 고자라고 하는데 항상 고자 그러면 가수, 싸이, BTS, 종국이 막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과세소득의 범위를 보는데 동그라미 기억법 밑줄이죠. 고자는 소득세법 규정하는 모든 소득, 국내, 국외소득 모두 과세한다는 거. 그래서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자,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한다. 가수, 싸이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은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은 소득도 다 과세하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니은번 봅니다.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이거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수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상 소득 중에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해외에서 국내에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자, 한 번만 이거는 아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건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이요. 이 시점이 과세기간 만약에 종료일이다. 그러면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내 기간 동안에요. 10년 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국내에 5년 이하에 국내 5년 이하의 주소나 거소를 둔
외국인 거주자가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자, 그래서 이 외국인 거주자를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이 외국인 거주자를 제가 누구로 예를 들었냐면 미녀들의 수다라는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따루, 자밀라 이런 애들을 제가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자밀라, 따루 이런 사람들 좋아했었는데요. 따루를 좋아했던 이유는 핀란드 출신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제가 그 3년 내내 그 국제 펜팔 했었는데 뉴질랜드하고도 했었지만 제일 오래 그 또 끈끈하게 했던 것은 핀란드 출신하고 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제 유일한 낙은 그 펜팔 학교 갔다 올 때 우편함에 편지 국제 항공 우편 있으면 그거 뜯어서 편지 읽고 답장 쓰고 이런 게 제 유일한 낙이었었는데 그죠? 그래서 뭐 기념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주고받고 그랬었는데 어떡하네 그래서 제가 꿈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제가 핀란드 가가지고 그 애를 만나거나 아니면 걔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어떤 애 그 북유럽에 금발 미녀와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 꿈이 무너졌죠? 그런 얘기도 해주는데 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어느 날 그 막바지에부터 편지가 안 와가지고 제가 막 그 왜 안 오나 막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저도 바쁘니까 이렇게 일상에 매몰해서 갔는데 나중에 처지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못 보던 편지가 있어 뜯어보니까 걔는 걔대로 편지를 보내고 그랬었는데 서로 엇갈렸죠. 왜 그런 일이 생겼냐? 저희 엄마가 고3이 무슨 연애질이냐 그래가지고 그 편지 숨겨놔가지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버리진 않으셨었는데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있지 않고 북유럽 소도시 어느 소도시에서 금발 미녀와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을 건데 그죠? 여기 안 있고 그런데 제 인생이 뒤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밀라나 따루나 이런 애들이 국외에서 이런 과세기한 총률 10년 내 5년 이하의 국내 주소고수는 이 외국인 거잖아. 국외에서 소득이 발생해요. 자 그러면 자밀라나 따루가 만약에 국외 자기네 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다만 우리나라 국내에서 소득이 지급되거나 또 우리나라 국내로 송금된 이런 국외 발생 소득만 이 외국인 거주자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 한 번만 그 구조를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형광표를 줄긋고 외울 건 아니고요. 자, 근데 거주자는 하여튼 국내 국외 소득 다 과세한다는 것 정도 주의하시고 306페이지 봅니다. 납세지입니다. 306페이지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로 합니까? 주소지로 합니다. 주소지가 없다 그러면 거소지로 한다는 거 밑줄이에요. 자, 그래서 거주자는 당연히 집값과 분립을 하고 국세는 주소지라는 거. 자, 양가로 2번 비거주자입니다.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하죠. 국내에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 두지 않는 개인을 말합니다. 그럴 때 과세소득의 범위는 국내 소득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줄은 자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래서 항상 비거주자 그러면 누굴 떠올리라고 그랬습니까? 비거주자 그러면 누구요? 마돈나를 떠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돈나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뭐 소득이 발생했다. 당연히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 내고 가야죠. 근데 마돈나가 일본이나 미국의 소득 발생해.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 구형됐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과세 범위가 국내로 제한되죠. 동그라미 3번 봅니다. 납세지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 사업장 밑줄입니다. 소리해죠.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리지고 그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는 거 밑줄이에요. 자,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이 동네에서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 거주자 비거주자 이 표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별 표시하고 딱 봅니다. 자, 다른 거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화면 한번 봅니다. PPT를. 다른 건 다 설명을 드렸고 요거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거주자다 그러면 과세 범위가 국내 국외소득 모두 과세하니까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다. 무제한 납세의무자다 얘기하는데 요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단 국외 해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를 이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우리 뒤에 오늘 우리가 다음에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 뒤에서도 나오지만 양도일연직 계속해 몇 년 이상이요? 5년 이상 주소고소 등 고지에 한해서만 자, 이 거주자 자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거주해야 되는데 그냥 거주 안 되고 4년, 3년 주소고소 등 거주 안 돼요. 몇 년 이상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고소 등 고지에 한해서만 국외
자, 요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거, 요것만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고자 마돈나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자, 비고자는 국내 소득만 납세음이 있다, 이런 것들. 나머지는 금방 교재를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 다 드렸고, 고자냐 비고자냐에 따라서 과세소득의 범위, 납세지를 여러분들 비교해서 알아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법인격 없는 단체 같은 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래서 우리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부가 되고, 자연인 개인의 소득의 소득세인데, 다만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단체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확인 예제 문제. 다음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는데요. 4번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질문. 고재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흡수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품과 합산하여 계산한다. 땡이지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요? 분류과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분류해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지,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방식 채택하니까 종합소득이나 다른 퇴직소득과 구분해서 과세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자와 비고자의 의제는 고자로 보는 경우, 비고자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요약집 할 때 5월 달에 살짝 그냥 보시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나온 적 없고요. 다만 나중에 슬쩍 한번 그냥 혹시나 해서 한번 보고 나중에 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간 쓰지 마시고요. 308페이지 02번의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입니다. 별표실, 여러분이 별표실을 큼지막하게 2개를 합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은요,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에서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거, 제가 아까 어떤 걸 보라고 그랬어요? 범위. 어떤 게 부동산 임대업인지 시험에서 잘 나왔었고요.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 또 소위 말해서 보증만 받고, 전세금 보증만 받고 임대한 주택에 대한 거, 이런 얘기들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세주택은 소위 말해서 전세주택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우리가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하냐면 월 임대료 받는 월세 주택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상가는 무조건 과세고요. 상가는 무조건 과세하는데, 자, 우리가 주택은 소위 말해서 월세 주택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되는 거지, 월 임대료 받는 주택,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한 주택은, 전세 주택은 소위 소득세 원칙 과세 안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만 과세가 되거든요. 그 기준을 이따가 이제 또 보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볼 건데요. 먼저 308페이지 02번의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의인데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사업소득으로 보느냐,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은 이거 뭐라고요?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 근데 사업소득을 보느냐, 기타소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바꾸기도 하고,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사업소득이고 기타소득인지 구별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먼저 308페이지 부동산 임대업의 의 정의입니다.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제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여러분들. 자, 아이고, 반대로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도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좋습니다.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비가 와서 그런가 온몸이 그냥 찌뿌둥한 것이, 그렇죠? 차도 그냥 엄청 막혀가지고, 또 접촉사고가 좀 비 오서 막히는 데다가 그 접촉사고, 제가 난 건 아니고 앞에서 나는 바람에 오늘 아주 힘들었습니다, 오기가. 자,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업의 의 정의를 봅니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대여함으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줄은 아직 긋지 않으셔도 돼요. 좀 이따가 이제 다 나올 거니까.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부동산 상의 권리라는 것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고요. 또 공장재단이나 광업사를 대여하는 사업, 이것도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그 다음에 광업권자, 초광권자, 덕대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이에요. 덕대가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부동산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임차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 요 이제 임차인이잖아요. 임차인이 또 그 부동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또 대여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대하는 거하고. 그래서 덕대라는 것은 타인의 광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타인의 광고에서 광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빌린 사람이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대여해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부동산 임대업이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309페이지 구체적인 범위에서 양가로 1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양가로 1번에 여러분이 별표시 하시고요.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포함해서 자,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인데요. 자, 거기 여러분 미등기 부동산 포함에다가 여러분이 밑줄을 그으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그러면 틀려요. 사업소득이에요.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대여하고 얻는 소득과 전세권 등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자, 그럴 때 동그라미 2번이요. 특별히요. 부동산 상해 권리가 어떤 건지 거기 보조단의 참고에 나와 있죠. 요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어요. 부동산 토지 건물 대여 소득이라든가 또 여기 참고에 보조단 부동산 상해 권리 하나하나 밑줄입니다. 전세권이나 부동산 임차권 또 지역권 지상권 요 대여 소득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 지역권 요 대여 소득 이런 것들이 부동산 상해 권리 부동산 위에 상해 있는 그 권리 대여로서 이런 거 대여 소득도 사업 소득입니다. 근데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동그라미 2번 있잖아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그 밖에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재작년에 개정된 내용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상권과 지역권이요. 예전에는 기타 소득이었어요. 그 대여소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재작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로서 자 포함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기타 소득인데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은 이거보다 사업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이러면 틀려요. 뭐라고요? 기타소득이고. 자, 그래서 포인트는 사업소득으로 보느냐, 기타소득이냐고 포인트인데, 자, 우리가 부동산 임차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런 거 대여소득, 자, 사업소득입니다. 근데 지상권과 지역권은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만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소득이 사업소득이지 공익사업과 관련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보다 기타소득이다.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개정이 되고 꼭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심학습의 소득세법 통칙에서 규정하는 범위 이런 건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 1번 같은 거 한번 자 다음에 강조드릴 건데 1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 소득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 받는 사람 이 사람을 민법에서 뭐라고 해요? 민법이 뭐라고 해요? 물상보증인 그거예요. 자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사용대가를 받아.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부동산 빌려주고 대가 받는 거니까 뭐라고요?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이고요. 2번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이나 측면 등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 있죠? 이런 것들도 부동산 임대업 사업소득이라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또 강조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과 3번은 제목만 아시면 돼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 대여로 인한 소득 또 광업권자, 조광권자, 독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 대여로 인한 소득 이런 것도 사업소득이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5, 6월달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는 일단 부동산 임대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 그 내용들만 일단 틀을 잡아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그 잡다한 내용들은 우리가 또 요약집 할 때 제가 또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일단 제일 중요한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 일단 틀부터 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먼저 보여요. 자,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항상 제 강의 스타일도 그렇고 공부가 그렇지만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많이 공부하면은 수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것부터만 찍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0페이지 보겠습니다. 비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입니다. 논밭의 임대소득이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발생한 소득은요.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를. 자,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 중요한 것은 양가로 2번 일개주택 임대소득 있죠. 여기 양가로 2번에다가 또 별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별표시한 거 위주로만 딱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양가로 2번은 어떤가 하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일개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이요. 자, 기억번 봅니다. 주택 딱 하나 있는 사람이 자 주택을 임대해요. 그래서 월세를 받아요. 즉 일개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딱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자 주택을 임대해서 월세 받아 비과세입니다. 자 근데 이 경우 밑줄입니다. 또 주택과 부토지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이걸 고가주택이라고 해요. 부동산 임대비에서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뭐예요?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하는 주택과 그 다음에 국외, 해외에 소지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밑줄이요. 얘네들은 1주택이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고가주택과 국외 소유주택은 과세를 합니다. 이거. 자, 그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니은번, 이때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 고가주택 기준시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과세기간 종료일. 개시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미시죠.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나 양도일 현재로 기준시가 얼마요?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고가주택이다 주택 하나를 할지라도 임대소득을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주택과 부토지 종이는 자 참고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중요하지 않고 참고적으로 보시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계산을 봅니다. 일개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한다며요. 그럼 주택 딱 하나 그 주택수를 판단할 때 다가구 주택 밑줄입니다. 한 개의 주택으로 보세요.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9가구가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 딱 하나 있는 사람이 자기가 거기가 다가구택에 살면서 다른 가구원들한테 월세를 받아요. 자, 그럴 때 다가구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니까 9가구 거주하고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니까 그 월세 받을 때 그거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가구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는 각각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게 포인트고요. 공동소유주택입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 계산하되 밑줄이요.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를 계산합니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주택이 있는데 A라는 공동 소유주택이 있습니다. A라는 공동 소유주택이 있는데 이 공동 소유주택 갑지분이 예를 들어서 70%, 을지분이 만약에 30%예요.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이 공동 소유주택 말고 또 B라는 주택도 을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이 이 B주택을 임대했을 때, 이 주택을 임대했을 때 B주택을 몇 주택 임대로 볼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몇 주택 소유하는 자로 봐요? 금방 봤잖아요. 자, 우리가 공동 소유주택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 주택은 A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원칙적으로 갑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그래서 요 우리 B주택을 임대했을 때 얘는 몇 주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1주택 임대가 됩니다. 1주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하니까 이거 보면서도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근데 만약에 근데 지분의 표시가 없다 그러면 지분이 만약에 균등하다 50%씩이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는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갑과 을 공동 소유자 각각의 소유로 계산하고요.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을 봅니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 당연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밑줄입니다.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바꾸면 뻔하죠. 임대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바꾸겠죠. 아니고 임차인의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리을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다. 이를 합산해서 주택수를 계산한다. 밑줄이요. 소득세 계산은 부부 따로따로 계산해요. 개인주의 과세니까. 근데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부부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판단합니다. 남편도 명의주택 하나, 부인 명의주택 하나, 그럼 주택 2주택 임대로 봅니다. 2주택 소유하는 자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개정안 있잖아요. 2020년 개정안. 여기에 올해 이제 개정이 된 내용이에요. 개정이 된 건데 다음 중 어느에 해당하면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에 가산 그래가지고요. 아까 공동 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수로 계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 소수 지분자도 소수 지분자의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소수 지분자도 어떤 경우에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느냐? 자, 동그라미 1번이요. 해당 주택에 발생한 임대수익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만이니까 5예요. 또는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30%를 초과하는 공유지분을 소유하거나 자, 그러면은 자, 소수지분자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요. 여기 보세요. 만약에 을이 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연간 600만 원 이상이거나 아니면
을이 지분율이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60% 40% 지분율이 만약에 얘가 고가주택인데 기준시가 9억 초과주택인데 지분율이 30%를 초과했다거나 그러면 이 자유주택으로 주택수를 계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얘는 그럼 몇 주택이에요? 2주택 임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일정 경우에는 아직 올해 이번에는 뭐 정확히 못 해도 괜찮아요. 일정 경우에는 소수 지분자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한다는 거. 이런 것들 보시고요. 2번 내용은 다음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자, 그 다음에 이래서 주택수 계산 그 표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표 여러분들 역시 별 표시하시고 이쪽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금액 계산인데 요거는 좀 이제 복잡해요. 그 세금 계산이 복잡한데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제가 요거를 이제 월요일 달에 좀 더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근데 처음부터 요거 임대 사업소득금액 계산 요 식을 막 설명하고 그러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넘어가고 한 장 넘겨보세요. 312페이지 간주임대료란 말이 나옵니다. 간주임대료. 자, 여러분 간주임대료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간주임대료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여러분 절 보세요. 간주임대료라는 것은 우리가 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이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월 임대료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소득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월세 주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주택은 월세 주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소위 말해서 보증만 받고 임대한 그 주택은요. 상가는 월세 받는 상가든 아니면 보증만 받고 임대한 상가든 상가는 무조건 소득세를 과세해요. 근데 주택은 이제 월세 받는 주택을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거고 보증만 받고 임대한 주택을 원칙 과세를 안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간주임대료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자,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환산한 임대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주임대료. 그래서 그 은행에 넣는 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자액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간주임대료예요. 자, 3번 간주임대료에서 여러분들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료 이런 걸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양가로 2번 주택의 간주임대료 여기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주택 간주임대료 요 양가로 2번만 별 표시하시고 보겠습니다. 먼저요.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 원칙으로 소득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특례 예외예요. 요 특례 요게 이제 여기만 동그라미 2번에 다시 한번 별 표시해서 요거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여기 봅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억번 봅니다.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그러니까 주택이 3주택 이상이어야 돼요.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금 등을 사업소득금에 계산할 때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얘기냐? 주택이 만약에 여러분이 두 채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거주하고 하나는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어요.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2주택이니까. 근데 주택이 몇 주택 이상이면서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때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합니다. 즉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얘기고. 니은번 다만 이 3주택 계산할 때 주택수 계산할 때 주거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냥 살짝 체크합니다.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은 3주택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주택수 계산할 때. 그래서 주택이 뭐 서너 채 있어도 이런 소형주택이 있으면 이런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는 자, 계산은 지금 나머지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저 넘어가겠습니다. 313. 자, 일단은 보지 마시고 넘어갑니다. 314페이지 넘어가서요. 315페이지입니다. 5번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특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또 5월달 요약집 할 때 우리 다음 순환에 5월달 할 때는 바로 제가 그냥 양도세부터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5월달에 그때 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주에. 5번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있죠? 여기를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얘기냐? 동그라미 1번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고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그래가지고요. 동그라미 기억번 해당 과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 수익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의 분리과세 주택임대수를 적용하기 전에 종합세 결정세액과 니은번 다음의 세액을 더한 금액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은 바로 그 계산식 있잖아요. 요 계산식 박스 안에 있는 요 식만 여러분이 별 표시하시고 요 식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 식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좀 보게 될 거고요. 요약집 할 때.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주택, 자, 임대소득 전세 보증만 받고 임대했다 그러면 원칙으로 과세하지 않는데 다만 3주택 이상을 소유한다 그러면 이제 소득세가 부과되는, 원칙으로 전세주택은 과세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3주택 이상 소유하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만 과세합니다. 딱 3억 원이면 과세 안 해요? 3억을 초과해야지. 자, 소형주택은 주택 산정에서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는 그냥 나중에 볼 거예요. 근데 요거만 여러분들이 좀 잠깐 봅니다. 요 계산식,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계산식이 이건데 이것도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수익은 아까 분리과세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분리과세할 때 어떻게 주택 임대수익을 산출세액을 구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 수익 금액이요. 내가 자 연간 이번에 작년에 발생한 주택 임대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2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자 여기다가 1- 필요경비율이라는 것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미등록자에 대해서 공제율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자 2천만 원 곱하기 1- 필요경비율이니까 100분의 100이죠. 1- 필요경비율을 60 요거니까 요거 결국은 곱해지는 금액은 40%를 곱합니다. 수익 금액에다가 경비율을 60%를 인정해 주니까 40%를 곱해요. 자, 그래서 2천만 원에서 40%면 248, 800만 원. 여기서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 공제주는 금액이 있는데,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는 400만 원 공제주고, 미등록자는 200만 원 공제해요. 800에, 요까지 계산한 거 800에다가 2천이라고 했을 때 수익 금액이 800에서 공제 금액 얼마예요? 400 빼니까 자 400만 원 나오죠? 거기다가 소득세 세율 14%를 적용합니다.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은 14%인데 400만 원이 14%니까 한 56만 원 정도 나옵니다. 세금 계산이. 자, 그래서 여러분 56만 원. 그래서 56만 원 정도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알 것은 요거만 알면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분리과세 시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계산할 때 꼭 기억할 거,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은 몇 프로다? 14%라는 거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미등록자에 있어서 경비율과 그 다음에 공제되는 금액이 어떻게 하다? 다르다는 거. 이 정도를 봐놓고 나중에 이 숫자를 좀 외우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14% 세율로 따로 분리해서 세금 계산에 소득세 신고해요. 그럼 저의 2천만 원 이하의 이 주택임대 수익은 저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소득과 합산하지 않죠? 종결하는 과세 방식인데, 이렇게 분리과세하는 방식을 선택할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14% 세율로 분리과세하지 않고 다른 소득과 이자, 배당, 근로소득, 연금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이렇게 과세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하는 방식하고 선택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자, 무조건 14% 세율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 얘기가 315페이지 보조단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단에. 자, 그래서 보조단 두 번째 줄 보니까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하다. 밑줄 짝이요. 자, 그리고 그 맨 아래 315페이지 맨 아래 이 표 있죠? 지금 제가 PPT로 설명드렸던 이 표 내용 여기만 별 표시해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세율은 몇 프로라고요? 분리과세 시 소득세 세율은 14%라는 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계산할 때 분리과세 세율은 14%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정도 보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16페이지 보시니까 316페이지 봅니다. 316페이지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의 미등록가산세 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미등록가산세. 자, 우리가 이제 올해 이게 법이 바뀐 것은 이제 좀 됐는데 시행이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돼가지고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자, 올해부터 시행된 거예요. 2020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주택임대소득 있는 사업자가 자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부가세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기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 밑줄입니다. 사업 개시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여기 포인트예요.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의 1,0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해야 한다. 즉 포인트는 해당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의 몇 프로라고요? 1,000분의 2, 0.2% 가산세 적용된다는. 그래서 주택 임대 소득 있는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법정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그 기간에 대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의 1,000분의 2, 0.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는 거. 그래서 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미등록했다. 올해부터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몇 프로다? 1.2%.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의 0.2%라는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이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일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밑줄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하여튼 가산세 0.2%입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도 적용한다는 것은 이걸 갖다가 악용하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이제 이거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가산세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간에 요것만 잘 기억합니다. 요거 0.2% 이제 가산세 적용된다는 거 올해부터는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자, 보면 머리만 아파요. 그래서 어딜 보시냐면 중요 기출 문제를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에 설정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아까 지역권과 지상권 부동산 상해 권리 대여인데 이게 사업소득이 되려면 공익사업과 무관한 것이 지역권 지상권 대여소득이 이게 사업소득이지. 공익사업과 관련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타 소득이라고 했습니다. 동그라미 2번도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의 설정 대여소득은 뭐라고요? 네? 기타 소득입니다. 이건 공익사업과 무관한 지상권, 지역권 대여소득이 사업소득이죠.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317페이지.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네? 사업소득이라고 그랬죠? 미등기 부동산 대여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동그라미 4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상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예? 자, 요거 물상보증인 그랬죠? 아까. 그래서 자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정하고 상대가 받는 것도 자, 요것도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을 결국은 빌려주고 대가 받은 거니까. 5번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대가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했는데 자,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까 고가주택과 국외소유 주택은 주택수 관계없이 1주택이라도 임대소득 무조건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사업소득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까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소득세법상 고조의 부동산 임대와 관련해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1번에 국외에 소지하는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그렇죠? 1주택이라도 국외 소주택과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무조건 과세한다 그랬죠? 1주택이라도. 맞습니다. 2번 3주택 법령이 정하는 소형주택 아닙니다. 을 소유하는 자가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금액에 산입한다. 자, 소위 전세주택과 월세주택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어떻게 구별하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전세금, 보증금이란 말이 있으면 이거 보고 전세주택이고 그 말이 없으면 뭐고 월세주택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증금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전세주택입니다.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 3주택 이상이면서 엔드 보증금 합계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해야 되는데 2억이니까 간주임대료 요거 총수금액 산입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자, 소득세 계산하지 않고요. 그래서 2번 요거 산입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 봅니다. 2주택, 소형주택 아니고 과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는 자가 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금액에 산입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요. 여러분 틀려요? 아니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상가는 무조건 과세예요. 월세든 전세든 상가는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무조건 상가는 과세예요. 근데 여기 주택은요. 주택은 여기 보증금을 받은 경우 보증금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주택이잖아요. 보증금 받은 경우에 전세주택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자, 몇 주택부터 과세한다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 해야 되는데 2주택이니까 자, 주택은 과세하지 않고 상가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맞잖아요. 2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자, 간주임대료를 사업소득 총수금액에 산입한다. 맞죠, 여러분들?
이게 주택도 만약에 간주임대로 총수익금액이 산입한다면 틀렸을 건데 주택은 2주택이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로. 4번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기간 개시일로 바꾼 적이 있는데 종료일 현재 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시가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다. 5번은 뭐 됐습니다. 나중에 또 보시면 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제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만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318페이지 부동산업이라든가 부동산업에서 매매업이나 건설업은 나중에 살짝 요약집 할 때 살짝 알려드리거나 문제 풀 때 살짝 한두 문제 풀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세하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327페이지 양도소득세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잠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제가 아까 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서 상가는 월세든 전세든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상가임대는 무조건 과세예요. 상가는. 근데 주택은요. 월세냐 전세냐에 따라 달라져요. 보증금 전세금이라는 말이 있으면 소위 전세주택인 거고요. 그럴 때 전세주택은 몇 주택부터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 과세하는 거고, 자, 한 채 두 채는 당연히 전세주택은 과세 안 해요. 간주임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세주택 한 채 두 채 과세하지 않고, 월세주택은 자 원칙적으로 하나 낼 때는 비과세입니다. 다른 근데 고가주택과 국외소유 주택은 하나 낼지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임대소득을. 근데 자 상가는 두 채나 세 채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한 채일 때만 비과세. 일개 소유하는 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단 고가주택과 국외소유 주택 예외고요. 근데 보증금, 전세금만 받고 임대한 주택, 소위 전세주택은 3주택부터 과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네, 이런 거 보시고요.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양도소득세로 가겠습니다. 이 327페이지에서 한 장 넘깁니다, 여러분들. 한 장 넘기시면 양도소득세인데 329페이지요. 양도세 의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양도세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